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알파제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셨을까요? 오늘 일단은 나쁘지 않은 시그널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물론 셀트론이 많이 빠지면서 제 구독자분들이 조금 기분이 안 좋으실 것 같은데, 일단은 시장 이야기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간밤에 미국이 좀 밀렸어요. 와, 근데 제가 어제 콘텐츠에서 나스닥이 한 1% 정도만 빠지면은 좋을 것 같은데 막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진짜로 1%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되게 신기했고, 제 구독자분들도 좀 댓글을 막 많이 달아주시더라고요. 이게 왜냐면 어제 이 피어인 그리드가 생각보다 높았어요. 그래서 제가 요게 예전에 한 72포인트까지만 빠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지만, 웬만하면 그래도 60대 그러니까 한 68포인트 요 정도까지 빠지면 더 좋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도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제 이렇게 브리핑을 좀 해봐 드렸고, 그리고 테슬라, 엔비디아, 메타, AMD, 인텔 같이 최근에 강했던 섹터의 상승이 조금 제한되는 모습을 보였다. 차익 실현이 일어났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S&P나 다우는 좀 빠지지 않았어요. 그런 걸 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피어인 그리드의 포인트로 봐서는 오늘 밤에도 한 번 더 이 친구들이 좀 눌릴 수가 있다. 그래서 그것도 좀 감안을 해야 된다. 좀 이렇게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왜냐면 일단 골드만삭스도 그렇고 미국의 여타 증권사에서 테슬라나 구글 투자 등급을 하향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충격이 과연 어제 하루 만에 끝났을까? 그러지는 않을 것 같다. 지금 테슬라도 어쨌든 2.5배 정도 올랐고, 엔비디아도 신고가를 가고 있고, 그리고 메타도 꽤나 많이 올랐거든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조금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제가 테슬라를 두고서 아크 인베스트, 돈나무 누나가 지금 이제 차익을 해가지고 포트폴리오 축소를 하고 있다. 그러면 이 의미는 수익을 볼 만큼 봤다. 이렇게 보이는 거잖아요. 물론 아직도 11%라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월가의 빅 그룹, 빅 펀드들이 좀 자금을 이제 차익 실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반도체 같은 경우는 사실 이렇게 엔비디아나 인텔, AMD 이런 종목들은 좀 빠지긴 했는데, 러셀을 구성하고 있는 러셀이 미국의 소형주거든요. 이렇게 반도체 미니멀틱한 종목들은 좀 시세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바이오도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 시장도 조금 어제 시장이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는 강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지만, 우리 비메모리나 아니면 DDR5 뭐 이런 계열들이 어제 좀 강했잖아요. 장비주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어제 시장이 어제 미국장을 먼저 선반영해서 움직인 거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반도체가 그렇게 강한 모습을 보이기 조금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반도체주가 그렇게 강한 모습을 보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선반영의 개념으로 보는 게 맞았다. 좀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제가 2차전지 시세 끝, 반도체를 바치는 도네임. 요거 자체가 테슬라랑 뭐, 이건 사실 좀 그냥 때려 맞춘 건데, 그냥 우리나라의 돈의 힘이 그랬어요. 어제 이야기 드린 게, 2차전지의 시세가 이제 뭐 코스모 신소재를 봐서도, 또 TCC 스틸을 이야기 드리면서 얘가 2차전지의 어쨌든 선행 지표로 좀 제가 보고 있었다. 얘랑 금양이랑. 이런 애들이 신고가를 못 가는 거 보고, LNF만 보더라도, 2차전지의 흐름이 아니라 에코프로가 돈의 힘으로 좀 움직이던 시세가 이제 좀 끝나가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 드렸는데, 에코프가 마침 오늘 좀 빠져줘가지고 요번에는 좀 제가 체면이 좀 쓰지 않았나. 근데 사실 시계도 뭐 대충 맞춰놔도 하루에 두 번은 맞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걸 맞췄다 만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 그냥 돈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 그리고 대신 이건 맞아요. 반도체를 바치던 돈이, 어제 제가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보라색 시그널이 이렇게 누적이 됐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반도체주가 눌리려 그래도 돈의 힘으로 끌어당기고, 돈의 힘으로 끌어당기고, 또 돈의 힘으로 끌어당기는 이런 모습이 보였었다. 그래서 반도체는 이제 조금 고점 구간에 도달하고 있는 것 같다. 2차 전지가 돈의 힘으로 땡기던 그런 구간인 것 같다. 그래서 반도체도 이제는 조금 조심해야 되는 그런 구간입니다. 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미국 시장에서 반도체가 조금 쉬는 모습을 보였고, 내일은 더 명확하게 반도체가 쉴 것 같습니다. 어제는 이렇게 러셀에서 반도체를 구성하는 테크 종목들이 버텼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반도체 하락폭이 좀 제한이 됐었거든요. 특히나 오늘 에코프로 형제들이 좀 빠지면서 반도체를 빠지는 모습을 좀 방어를 해줬는데, 내일은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내일은 반도체가 조금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반도체 가시는 분들은 차익할 수 있으면, 어쨌든 신고가 부으니까 차익할 건 좀 차익해 놓는 게, 어, 조정 나오면 다시 사도 돼요. 좀 천천히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좀 의견을 한번 남겨봐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대형 바이오가 조금 실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는데, 어제 미국 시장에서 대형 바이오가 그렇게 흐름이 좋지는 않았어요. 이런 흐름을 봤을 때는 어제 화이자가 5%까지 마이너스 5%까지 갔었거든요. 이거 지방 관련. 음. 비만 치료제. 요거 문제가 좀 생겼어요. 다른 쪽에서 먼저 비만 치료제를 나와가지고 화이자의 비만 치료제가 조금 파이프가 후행성이다라고 해가지고 가치가 좀 없다. 이래가지고 화이자를 주도로 조금 약세를 보였는데, 그래서 대형 바이오보다는 우리 시장에서 개별주 장세가 열릴 것 같다. 좀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도 바이오든 뭐든 간에 오늘 개별주 장세 열릴 거라고 했는데, 실제로 개별주 장세가 열렸었고요.
그래서 뭐 오늘 전체적인 시세는 오늘 나쁘지 않았다. 전 되게 기분 좋게 봤거든요. 수급 교환도 많이 봤고요. 그리고 매크로 지표를 보면은 원달러 환율이 이제 나스닥이 좀 빠지다 보니까 원달러 환율도 이렇게 올라가다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보고서 시장 증시 과열이 조금 세력들의 마음이 걸렸구나. 약간 이게 시장의 심리가 과열을 조금 증시에서 반영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환율도 조금 안정세로 돌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비트코인도 어쨌든 급하게 신고가를 만들었기 때문에 4,100만 원까지 찍고 조금 올랐다가 이제 숨고르기 하고 있다. 그럼 다시 가지 않을까 비트코인도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이 되는 거는 미국의 단기채 수요는 늘어나고 장기채는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2년물 채권 수익률이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10년물은요 떨어지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얘는 장기채잖아요. 10년이고 2년이니까 얘는 단기채고 얘를 더 선호하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라고요. 수익률이 올라간다는 뜻이.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뭐야, 인플레 완화 속도가 느리네? 그럼 나는 단기채에 투자할래. 길게 뭐 10년짜리 할 필요 없지. 금리 잘 쳐주는데. 금리 인상도 빡세게 하고 있잖아. 그럼 이제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러면서 그런 상황에서 연준이 금리를 올린다? 인플레가 천천히 내려오는데 연준이 금리 올려서 일단 이 인플레부터 때려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인플레를 때려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연준 입장에서 경기 지표는 계속해서 작살이 나려고 하는데 지금은 버티고 있겠지. 근데 이 경기 지표가 한 번에 작살이 날 수 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이거 전체적으로 인플레랑 연준의 금리 인상 포지션이랑 증시와 그리고 이렇게 경기 지표와의 관계 이런 걸 쭉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실무 경기는 어쩔 거냐고. 그래서 제가 생각이 나는 게 파월이 2022년 말까지 금리 인상 없다고 했습니다. 근데 2022년 말에 미친 듯이 금리 올렸고 2021년 말부터 테이퍼링 들어갔어요. 말을 바꾼다고. 인플레 걱정 안 한다. 우리는 어느 정도 용인을 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인플레가 어떤가요? 미친 듯이 쳐올랐잖아요. 연준이 조금만 더 대응을 빨리 해줬으면은 유동성으로 증시가 신고가를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렇게 올라갈 때 조금만 더 잡아줬으면 먼저 몇 달이라도. 그랬으면 지금같이 개고생을 안 하고 있을 텐데. 근데 지금 파월이 똑같은 시스를 또 하고 있어요 지금. 금리 인상을 할 때가 아니라고. 지금은 그냥 동결로 해가지고 인플레 지표가 내려오는 걸 기다려줘야 된다고. 그래야지 경기 지표도 완만하게 내려오는데 지금 금리 인상으로 이렇게 옥죄버리면은 경기 지표가 지금 표면적으로 버티는 것 같지만 한 번에 뚝 떨어질 수가 있어요. 금연 소비자 물가지수 얘가 지금 버티고 있어서 그런데 이거 지표 작살날 수가 있습니다 잘못하면. 그래서 이건 지금 연준의 스탠스가 상당히 좀 우려가 된다. 이런 걸로 봤을 때 제가 이야기 드리는 또 하나의 버블이 좀 당분간 단기 버블이 만들어져서 결국 경기 침체 지표를 못 잡아서 급하게 금리 인하를 한번 할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 올해 말쯤에. 그러면서 증시는 올라갔다가 뭐야 증시 빠지네. 위험하다. 금리 인하해야지. 반등. 또 아니야 경기 지표 보니까 또 죽어. 이거 더 위험하네. 금리 인하. 또 이런 식으로 계단식 하락이 좀 내년 연말 연초 해가지고 경기 지표발 하락이 좀 나오지 않을까. 경기 신체발. 요건 제가 지속적으로 우리 베타제 분들한테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오늘 요런 장기채의 움직임을 보고서 한번 오늘 추가적으로 제가 부연 설명 한번 해봐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매크로 지표를 오늘 한번 체크를 해보면 아까 이야기 드린 대로 환율이 다시 잡히고 있어요. 자, 1320원이 기준이라고 했습니다. 여기를 의미 있게 넘어서서 자리 잡는 구간이 안 나오면은 시장 걱정하지 말자. 그리고 빅스 지수 나쁘지 않죠? 그리고 러시아 얘기는 뭐 어제 아침에 월요일 아침에 한참 뭐 바그너 이거 얘기하면서 뭐 전쟁 날 것 같이 얘기하고 뭐 큰일 날 것 같이 얘기하더니 유가 움직임 없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건 유가부터 먼저 문제가 생길 거다. 그거 문제가 될 거였으면 제가 이야기를 드렸죠. 커뮤니티에도 아침에. 그리고 전혀 걱정할 거 아니다. 라고 정리를 한번 해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러니한 건 또 지금 채권 수익률은 올라가는데 달러는 떨어지고 있어요. 이게 되게 웃긴 상황입니다. 얘가 지금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거든요. 얘가 빠질 땐 같이 빠지고. 그래서 이것도 좀 약간 재밌는 상황이고 어쨌든 비트코인 뭐 4천만 원 지키면서 나쁘지 않은 흐름 보이고 있었다. 미국도 그냥 적절하게 이렇게 기술주들 하이어스권으로 들어가니까 실자리에서 쳐줬다. 이 정도로만 좀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업종별 흐름을 잠깐 체크를 해 볼 텐데 요게 이제 어제 제가 그 영상이에요. 제 얼굴 나오죠? 어제 영상에 설명드린 건데 어제 업종 지수도 이거 바이오 한번 올랐다고 이거 쭉쭉쭉 오를까? 이거 아닐 것 같다 했습니다. 이렇게 오를 거면은 얘가 미친 듯이 이렇게 올라야 된다고 했어요. 쭉쭉쭉 못 붙게 아예. 근데 이거 가능성 없다. 왜냐? 이 부분에서요. 개인들이 제약바이오 업종에 많이 붙었어요. 생각보다. 2차 전지도 붙었지만은 제약바이오도 많이 붙었다고. 그럼 이거 흔들기가 나와야 된다. 근데 이거 흔들기 설명하고 있잖아요. 지금 제가 여기서 흔들기 설명하고 있는 거라고. 근데 오늘 어때요? 똑같이 흔들기 나왔죠. 근데 요 구간에서 하단 흔들기 요렇게 나오든 아니면 요렇게 나오든 아니면 이렇게 나오든 이런 식으로 흔들기의 구간이 당분간 한 1, 2주 정도 필요하다. 그러면서 근데 종합지수, 제약 업종 지수는 올라가지 않지만
개별주적으로 올라가는 세부 섹터가 있을 겁니다. 세부 섹터가 있을 거예요. 요거 힌트 드리는 겁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하다. 개별주가 먼저 움직일 거다. 그리고 2차 전지도 그랬고 IT도 그랬습니다. 근데 바이오도 아마 모든 바이오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선별적으로 골라서 올라갈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도 버틴 놈, 살 놈, 죽을 놈이 있다 그랬어요. 근데 이 죽을 놈들 안 올라갈 것 같습니다. 이거 버려야 돼요. 살 놈이나 버틴 놈에서 올라갈 겁니다. 이것도 한번 힌트를 드려 보겠고요. 오늘 수급을 보면 계속 왔다 갔다 하죠. 지난주 수, 금, 오늘 화. 화요일은 이렇게 코스닥에서 매도, 순매도, 이렇게 순매도, 개인의 순매도가 이어지고 있고, 목, 그리고 월. 목요일과 월요일은 개인의 순매도가 이어졌습니다. 수, 금, 화는 개인의 순매수가 이어졌고요. 이런 식으로 지금 세력이 좀 약간 코스닥을 흔들기를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심지어 선물도 어제 이렇게 1조 샀는데 오늘은 반대로 8,000원 팔았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자기들 멋대로 그냥 흔들고 가지고 놀고 있다. 코스피에서 뭐 관망행세 이렇게 이어지고 있고요. 크게 의미 두고 싶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 들어보고 싶고요. 이렇게 움직임을 보면은 코스닥에서 0.6% 빠졌는데 코스닥 150에서 1.3% 빠졌어요. 근데 기타 서비스는 또 올랐죠. 이 기타 서비스가 바이오 상위주라고 있잖아요. 얘네가 오늘 나쁘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코스닥 150은 빠졌다. 근데 요거 주도한 게 누구냐? 6% 포함 플러스 셀트리온 그룹주. 얘네가 지금 오늘 코스닥 150이 이런 업종 지수를 박살을 냈다. 이렇게 좀 시총 상위주에서도 갈리는 모습을 오늘 많이 보였습니다. 이런 걸로 오늘 시장을 조금 볼 수 있겠고 결국엔 엄청난 개별 장세가 오늘 열렸다. 이 정도로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합지수를 한번 보면은 나스닥과 이제 코스피 키 맞추기가 좀 얼추 맞아진 것 같아요. 나스닥과 코스피 우리 시장이 좀 선행을 해서 먼저 빠졌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나스닥도 좀 밀리면서 키높이가 얼추 맞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렇게 삼각세기 수렴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보는 거는 여기서 이제 크게 빠지는 것보다는 횡보 흐름 이런 거 좀 보일 것 같다고 했잖아요. 아마 이렇게 횡보해서 뭐 하루 정도 여기 하단선 터치하고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 저는 이거 뚫는 걸로 보이는데 뚫을 때 제가 뭐라고 했죠? 그냥 뚫는 게 아니라 강하게 숨만 쉬고 이거 이번에 이렇게 횡보하다가 올라올 때는 숨만 쉬고 올라갈 것 같아요. 아니면 이런 식으로 당기다가 숨만 쉬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디까지? 2720까지. 여기까지 한번 제가 제시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번 조정 나올 건데 그 조정이 나오면 그때 풀베팅 들어가야 됩니다. 한번 마지막 불꽃이 나올 거예요. 불꽃 나옵니다. 제가 강하게 한번 이야기 드리면서 코스피는 마무리 간단하게 어제도 설명드렸기 때문에 마무리하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업종 지수 이거 제약바이오 업종이죠. 요거는 이거 약간 쉬는 기운 흔들기가 나와야 된다. 오늘도 좀 가려는 모습이 나왔는데 흔들기 좀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점성 요거를 탈피하면 일단은 바닥을 잡는 구간이 나올 거다. 근데 바닥 잡는 구간 나왔죠. 바닥은 이제 잡히는 구간이 나왔는데 이 초록색 선도 보이죠. 이렇게 제가 잡아놓은 거. 요 구간이 지금 바닥 잡는 거 제가 일전부터 미리 잡아놓은 겁니다. 요 안에서 요런 흔들기 요 정도 나올 것 같고 내일 오르더라도 이렇게 나중에 좀 위에서라도 흔들다가 갈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안 가고 이렇게 흔들다가 갈 가능성이 꽤나 높습니다. 그러면서 반도체도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물량 넘기기가 좀 나와야겠죠. 물량 넘기기 나오고 죽을 겁니다. 그리고 2차 전지 에코프로나 이런 애들도 한 번에 안 죽습니다. 오르락 내리락 할 거고요. 그리고 요거를 제가 조금 틀렸어요. 틀린 거 저 알파지 인정하죠. 저가가 오늘 867포인트. 오늘 저가가 코스닥이 867포인트거든요. 근데 제가 뭐라고 했죠? 864포인트 한번 찍을 것 같다. 실력이 안 돼가지고 3포인트 틀렸네요. 내일 당장 제가 보기에는 내일은 밀리지 않을 것 같거든요. 내일은 밀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864포인트까지 찍지 않을 것 같다. 코스닥은 제가 지속적으로 이야기 드린 게 이거 빠졌을 때, 나스닥 빠졌을 때 뭐라고 했죠? 겁먹지 마시라고. 코스닥 횡보한다고 했잖아요. 언제부터? 여기부터 얘기 드렸죠. 어, 빠져도 땡겨 올린다. 그리고 올려도 내려친다. 그래서 횡보 만들 거다. 왜? 물량 넘겨야 되니까. 2차 전지 주도주가 바뀔 때가 됐다고. 1번 2차 전지, 2번 IT. 얘도 끝났고 얘도 이제 차익이 들어가고 있어요. 다음에 뭐가 될지 모르는데 수급이 넘어와야 된다고. 요 작업, 다음 3번 랠리를 준비할 걸 작업을 쳐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흐름으로 이렇게 하방, 흔들기가 나올 것 같다. 쉬는 흐름. 그래서 요것도 우리가 계속해서 한번 추적을 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여기서 애초에 이거 뚫었을 때 여러분 이렇게 빠지면은 그 다음에 이거 신고가 만들까요? 저희가 보기엔 신고가 만들기 힘들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얘기 드린 게 박스 만들 것 같다고. 박스권 이렇게 나오든 알테오젠 같이 이렇게 나오든 박스권 나올 것 같다고 하는데 지금 그런 흐름 나오고 있잖아요. 쉽게 못 뚫을 거라고 이 고점은. 왜냐면 에코프로가 신고가 가기가 힘드니까. 심지어 얘네가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 돈을 뱉어내면은 그걸 받아먹는 다른 섹터가 있다 한들 그걸 받아먹는 정도지 이걸 이렇게 뚫고 간다? 당장 힘들 것 같아요. 일단 코스피가 2720 요 정도 갔다가 눌리면 그 다음에 갈 때는 같이 뚫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스닥으로 따져도 올라가다가 한번 요 정도까지
박스를 한번 만들고 빠진 다음에 그 다음엔 뚫고 갈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뚫을 것 같아요. 요거를 여러분이 한번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요것도 한번 써먹을 일이 생기겠죠. 제가 오늘 영상을 그래서 이렇게 좀 코스닥까지 한번 봤고 또 제가 준비한 건 요건데 요거를 셀트리온 계열이 만든 거예요. 요게 지금 제약바이오 업종인데 이게 IT고요. 코스닥이거든요. 얘네가 빠진다고 해서 지금 시장에 흔들림이 있었나요? 없었다고요. 반도체 오히려 땡기는 모습, 그리고 마지막에 에코프로 땡기는 모습, 이런 거 나왔었다. 그러면서 셀트리온이 빠지면서 다른 바이오까지 빠졌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셀트리온이 여기서부터 빠지기 시작해가지고 셀트리온이 이렇게 빠졌어요. 근데 다른 바이오가 버텼죠. 이게 뭐냐면 얘네 돈 빨아먹었어요. 셀트리온 돈을. 이걸 모르더라고. 셀트리온 제약의 돈을,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돈을, 이 두 개의 종목의 돈을 다른 바이오가 빨아먹었다고. 요거를 체크하는 게 중요하다고. 셀트리온이 밀렸는데도 불구하고 처음엔 같이 빠졌지만 그 다음에 뭐야 셀트리온 이거 지네가 뭔데 우리 산다 요렇게 땡겼다. 요것도 여러분한테 한번 언급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알테오젠 종목 하나만 보더라도 그런 흐름이 명확하게 나왔었거든요. 한번 알테오젠 잠깐 볼까요? 자 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코스닥 차트랑 똑같죠. 처음에는 같이 빠졌습니다. 제약업종 차트 이렇게 같이 빠졌죠. 근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셀트리온 헬스케어 하락이 나오니까 알테오젠 쪽으로 돈이 들어가네요. 이걸 뭘로 설명해야 될까요? 그래서 저는 결정했습니다. 오늘 알파제 알테오젠 매수했다. 매수했습니다. 1차 이거. 1차 매수했어요. 현금 있는 거 썼습니다. 드디어 썼어요. 제가 플랫폼 바이오에서 딱 하나만 보자고 했어요. 예. 레오케 메이베 안 됩니다. 얘만 가는 게 얘만. 지금 항암 계열 빼고는 얘만 가능하다. 이것도 제가 오늘 좋은 소식으로 여러분한테 전해드리고자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마 제 영상 보신 분들 좋아하실라나? 셀트리온도 같이 갖고 계신 분들도 많아가지고 아무튼 알토젠도 이렇게 바닥을 좀 잡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요거는 이어서 제가 잠시 뒤에 업종 지수와 그리고 종목 얘기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 중간에는 셀트리온이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는지 셀트리온에 대한 알파제의 생각 이런 것들을 따로 또 영상을 제작해서 바로 남겨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감 시향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